현대의 대다수 직장인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보내곤 한다. 오피스의 긴 시간은 때로는 지루하고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오피스 환경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은 큰 도움이 된다. 서울의 번화한 도심에 위치한 한 IT 회사의 김 대리는 매일 꼬박꼬박 아침 9시에 출근해 퇴근 시간까지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곤 했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응시한 탓에 목과 어깨는 꾸준히 긴장 상태였고 종종 두통과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어느 날 김 대리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쉬운 스트레칭 운동을 알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김 대리가 시도한 것은 목 스트레칭이었다. 적당한 시간마다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두고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렸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릴 때 반대쪽 목 근육이 풀리는 것을 느끼면서 몇 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다. 그런 다음 왼쪽으로도 천천히 돌려주었다. 이 간단한 동작은 목의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두 번째로 시도한 운동은 어깨 회전이었다. 어깨 회전은 앉은 자리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김 대리는 손을 어깨에 얹고 팔꿈치를 이용해 원을 그리며 팔을 움직였다. 이 동작을 5번씩 앞뒤로 반복하며 어깨 주변 근육을 이완시켰다. 세 번째로는 손목과 팔의 긴장을 푸는 간단한 동작이었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장시간 사용하며 손목이 뻐근해지기 쉬웠다. 김 대리는 손목을 앞뒤로 굴리며 풀어주고 손가락도 가볍게 스트레칭해 주었다. 두 손을 맞잡고 앞으로 뻗은 뒤 천천히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었다.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김 대리는 오후의 피곤함을 극복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날 이후로 그는 동료들에게도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점심시간마다 함께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곤 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그와 그의 팀의 업무 환경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었다. 김 대리의 이야기는 오피스 근무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작은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 회사 복도 곳곳에는 스트레칭 동작이 그려진 포스터가 붙었고 정기적인 스트레칭 시간이 생겼다. 이를 통해 회사 전체의 문화가 조금씩 건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오늘날 김 대리는 여전히 스트레칭 요정처럼 팀의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그의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법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업무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원이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때로는 그 이상 일하는 시간이 내가 경험한 일상의 전부였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높은 건물, 멋진 사무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내 모습이 뿌듯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고 그것은 바로 앉아서 일하는 삶이었다. 이 삶은 단지 앉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었다. 특히 목과 허리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동안 나의 평소 나쁜 자세는 목과 허리에 무리를 주고 있었다. 결국 어느 날 나는 깨어난 후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마주했다. 당시에는 그저 약간의 피곤함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을 찾은 의사는 나에게 이미 척추가 약간 휘어있을 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가 시작될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헬스클럽에 다닐 시간도 쉽게 낼 수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과 책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목과 허리 운동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아침 10분, 점심시간 10분, 저녁 10분씩 3번의 시간을 통해 짧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목 스트레칭과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이었다. 특히 목 스트레칭은 큼직한 원을 그리며 고개를 돌리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허리는 간단한 브릿지 동작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근육이 경직되어 있었고 매번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야 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을 자주 끊고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나는 알람을 맞춰놓고 매 시간마다 일어나 2-3분이라도 걷기로 했다. 회사에서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팔을 쭉 펴며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을 추가했다. 친구들은 이러한 습관이 특별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했지만 변화를 느끼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나는 목과 허리의 통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느꼈다. 그리고 2달, 3달이 지나자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컴퓨터 앞에는 오래 앉아있지만 이제 운동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더욱 편안한 자세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한 운동을 통해 나는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내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이제는 회사에서도 몇몇 동료들이 나를 따라
함께 스트레칭과 운동을 시작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참 뜻깊은 경험이었다. 몸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낼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의 작은 운동들이 만든 변화를 통해 나는 건강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삶의 압박감과 불안으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자 한다. 이런 갈망 속에서 명상과 마인드풀니스는 의사들마저도 인정하는 스트레스 해결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사인 한나는 자신의 환자들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 관련 문제로 병원을 찾는 것을 지켜보면서 비록 약물과 치료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좀 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명상과 마인드풀니스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명상은 고대부터 내려온 심신수련법으로 호흡 조절과 집중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방법이다. 한나는 자신이 직접 몇 개월에 걸쳐 명상을 실천한 후 심리적 변화와 스트레스 감소를 경험하면서 이를 환자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환자 중 한 명인 30대 직장인 지우는 끊임없는 업무 압박과 긴장 속에서 불안 증세를 겪고 있었고 약물 치료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한나는 그에게 명상을 추천하며 하루에 10분씩만이라도 실천해보라고 조언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명상이 생소하고 불편하게 다가왔지만 한나의 지속적인 권유로 실천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 전과 자기 전에 각각 10분씩 명상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워 눈을 감고 잡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지만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명상 시간 동안 모든 근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우는 명상을 통해 불안이 줄어들고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했다. 마인드풀니스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한나는 마인드풀니스 훈련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도구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마인드풀니스 기법을 소개하고 일상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언했다. 제인이라는 중년 여성 환자는 만성 피로와 불안으로 병원을 찾았던 환자로 마인드풀니스를 통해 자신의 몸과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제인은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하면서 가족과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인식하고 이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5분간 주변의 소리, 맛, 향을 느끼고 산책할 때는 걸음걸음마다 바닥에 닿는 발의 감촉과 자연의 소리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한나의 이러한 접근은 환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명상과 마인드풀니스를 쉽고 편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많은 환자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명상과 마인드풀니스가 마치 마음의 안식처처럼 작용하여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에 매우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준다. 한나는 오늘도 명상과 마인드풀니스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 덕분에 많은 이들이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피로와 혼탁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몸이 무겁고 계속되는 피곤함에 일상을 지속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디톡스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다.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솔깃했다. 나는 곧바로 디톡스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디톡스란 무엇일까?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지만 이는 결국 우리의 몸에서 불필요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개념이었다. 다양한 디톡스 방법이 있었지만 가장 흔한 것은 주스 클렌즈였다. 주스를 이용하여 짧은 기간 동안 영양을 공급하면서 소화기를 쉬게 하여 몸의 자연 정화 과정을 돕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 주스 클렌즈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3일 동안 오직 과일과 채소의 즙으로 이루어진 주스만을 섭취하는 것이었다. 커피, 알코올, 설탕을 멀리하고 적당한 수분 보충과 충분한 휴식을 권장받았다. 첫째 날은 꽤 수월했다. 색색의 주스가 나름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평소 마시던 음식과 다른 느낌이 흥미로웠다. 하지만 둘째 날이 되자 허기와 함께 두통이 찾아왔다. 내 몸이 커피와 설탕에 얼마나 애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셋째 날, 나는 점점 변화되는 나의 몸을 느꼈다.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생생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듯했다. 주스를 마시는 동안 나는 내 몸이 얼마나 혼탁한 환경에 있었는지를 자각하게 되었다. 디톡스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이러한 자각이 내가 앞으로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주스 클렌즈,
같은 디톡스 방법이 맞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의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며 충분한 영향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디톡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디톡스는 단순히 몸의 독소를 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었다. 결국 디톡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필요와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몸을 돌보고 나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